자연치유에 대해서 많이 접한 분들도 계시고 자연치유에 대해서 공부하신 분들이 되게 많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확하게 자연치유가 무엇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는 자연치유가 이것이구나 라는 부분을 좀 알고 오늘 하루를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이 몸이 아프면 선택하는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치료고요. 두 번째는 치유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엇을 원해요? 치료를 원하죠.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치료는 치유를 포함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치료는 몸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위를 고친다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간이 망가졌어요. 근데 병원에 가서요, 이제 치료를 합니다. 그럼 간을 치료하기 위해서 독한 약물을 사용을 해요. 근데 그 약물을 사용하다 보면 어디가 망가지는지 봤더니 위가 망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갑상선이 망가지고 뭐 여기저기가 망가져요. 찾아봤더니 한 5군데가 망가져요. 근데 망가질 필요가 없는 한 3군데나 4군데는 그냥 덤으로 같이 망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물을 받아들여야 되고 해독을 해야 되고 그 중화를 시켜야 되고 또 거기에 대사를 해야 되고, 그렇죠? 나는 분명히 이만큼의 물이 충분했는데 물도 양이 더 많이 필요하고 섬유질도 더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나는 정상적으로 섭취해 왔던 그 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양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치료라고 하는 이 개념, 지금 제가 여기서 여러분 치료라는 단어와 일반적인 치료라는 단어는 달라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치료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치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에 큰 데미지들이 입혀지면서 그쪽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백혈구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세포 중에 하나가 어떤 질병과 면역에 관련된 백혈구가 하나인데요. 그 백혈구가 망가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능력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할 때 군인들이 많아야 되는데 전쟁이 많은 나라들은 군인들이 훈련도 많이 받아야 되고 많아야 되잖아요. 그죠? 많아야 되는데 군인들이 별로 없어요. 아니면 군인들이 다 능력이 별로 없어요. 힘도 없어요. 훈련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위태롭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백혈구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지키는 군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내 몸에 왜 이상의 문제와 이런 심각한 상황들, 그리고 내가 해결이 안 된 이런 문제들이 왜 있을까? 이런 대부분의 것들은 이 백혈구의 문제가 원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백혈구의 문제가 아토피, 암, 당뇨, 고혈압, 자가 면역성 질환들 수많은 혈관 질환까지도 만드는 게 바로 면역에 관련된 질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신경 써 주셔야 될 것이 면역이에요. 면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자연치유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면역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들 몸이 회복은 절대 될 수 없어요. 몸이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면역을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면역을 강하게 할 수 있을까? 면역 체계를 어떻게 건강하게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식습관을 바꾸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염증성 질환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백혈구가 건강해지잖아요. 그러면 몸이 회복되는 게 굉장히 속도가 빠릅니다. 근데 재밌는 게요. 이 백혈구가 건강해지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요. 뭔지 아세요? 백혈구가 어떻게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네, 혈액이 깨끗해져야 되겠죠. 혈액이 좋아져야 돼요. 백혈구가 건강해지려면 백혈구를 포함하고 있는 적혈구 자체가 좋아져야 돼요. 그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식습관을 바꾸셔야 돼요. 자, 그런데 나는 음식을 깨끗이 먹고 정말 물도 잘 마시고 근데 왜 내 백혈구는 건강해지지 않을까? 왜 내 면역은 좋지 않을까? 왜 그럴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걱정을 많이 하면, 염려를 많이 하면 아무리 깨끗한 피를 갖고 있어도 내 백혈구가 망가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좋은 혈액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몸이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스트레스 많다는 거, 예민하다는 거, 걱정이 많다는 거,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의심이 많다는 거,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는 거. 이런 부정적인 그 어떤 감정들이요, 우리 몸을
파괴시키는데 좋은 음식을 먹어서 우리가 회복되는 그 시간보다 훨씬 더 빠르게 망가뜨려요.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이 자연 치유를 하는데 생각은 계속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백혈구가 이렇게 산화되기 시작하고 망가지기 시작하고 백혈구 개체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 갑자기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마인드, 자기 생각 컨트롤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근데 너무 많이 생각하고 너무 많이 계획하고 너무 많이 뭔가를 내가 고민하고 염려하면 내 몸속에 염증이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백혈구는 무엇을 제지할 수 있냐면 우리 몸에 들어온 이물질, 여러 가지 독소들 아니면 병균들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차단할 수 있어요. 백혈구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들의 어떤 스트레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대의학 치료와 자연 치유의 우리가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이해하시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교재 보시면 6페이지. 현대의학의 치료와 자연 치유는 무엇이 다르다고 써 있어요? 네, 성격이 달라요. 비슷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치유는 다 똑같은 거 아니냐, 암을 없애는 게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원리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자연 치유는 질병 자체가 스스로 없어지도록, 사라지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병을 없앤다, 병을 줄어들게 한다 뭐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은 자연 치유할 때 우리 몸의 반응은 질병을 없앤다고 하는 표현보다는 질병이 사라진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병원 치료는 뭐죠? 공격하는 치료예요. 공격성 치료. 그러니까 어떤 질병이 있을 때 우리 몸에 방사선 공격, 항암 공격, 스테로이드 공격, 아니면 항염 염증의 어떤 그 약물을 공격하다 보니까 원리를 모른 채 공격만 하다 보니까 해결이 돼요, 안 돼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혈압 환자가 약을 먹어서 해결이 될 것 같으면 다 약을 끊었어야죠. 근데 혈압 환자가 약을 먹어서 해결이 안 되니까 약을 먹어야 먹어요. 먹는 거잖아요, 맞죠? 이거는 불변의 법칙이라고요. 약은 몸을 낫게 하기 위해서 먹는 건데 약을 먹는데도 그것이 안 나으면 낫는 게 아니라고요. 평생 약을 먹어야 된다. 평생 안 나은 거라고요. 이런 부분을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치유한다는 말은 현재 증상을 근본적으로 없애는 것이고 현재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몸속에 염증이 많이 있어요. 아니면 어떠한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있으면 그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약물을 선택하든 아니면 여기서 디톡스를 선택하든. 근데 염증은 똑같이 사라지는데 약물도 염증을 사라지게 할 수 있고 디톡스도 염증을 사라지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약물은 그냥 염증 자체를 사라지게 하는 거고요. 디톡스는 염증이 생긴 그 원인을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약물을 사용한 사람들은 약물을 끊자마자 염증이 또 생길 수 있는 확률이 있어요. 생기지 않더라도 다른 기능에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생활을 계속해야 돼요. 근데 디톡스를 해서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생긴 원인이 사라지기 때문에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의 치료는 질병의 결과를 하는 치료고요. 자연치유는 질병의 원인을 해결하는 치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더 쉽게 말씀드리면 자연치유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폐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우울증이 있든 치매가 있든 아니면 파킨슨氏병이 있든 수많은 형태의 질병이 있든 상관없이 노폐물이 해결되면 정말 우리 몸에 많은 것이 해결이 됩니다. 그래서 되게 간단한 게 우리 몸속에 질병을 만드는 것이 노폐물이었다면 그 노폐물을 해결해 주면 돼요. 그럼 노폐물을 해결하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까요? 노폐물을 해결하면 소화기가 건강해지겠죠. 위장, 대장, 소장 뭐 이런 곳들이 건강해지겠죠. 왜냐면 노폐물이 해결되니까. 노폐물은 우리 몸속에 모든 것을 방해해요. 우리 몸속에 노폐물이 있으면 가는 길에 문제가 생겨 안 생겨요? 혈통에 체중이 생기는 것처럼 혈액의 순환에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림프에 문제가 생기든 아니면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기든 호르몬 계통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40대, 50대가 되면 보통 갱년기가 시작되죠. 갱년기가 시작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몸에 여러 가지 기능이 약해져 있을 때 노폐물이 많이 쌓이면 갱년기가 더 빨리 시작되거나, 갱년기는 다 있어요. 하지만 갱년기 장애를 겪는 거예요. 갱년기 때 그냥 지나갈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40, 50대 몸이 하나도 어깨도 안 아프고 지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지나갈 수 있을까요? 피가 깨끗하고 몸속에 노폐물이 적으니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좋은 물을 마시고 그 다음에 잠을 일찍 자고 열심히 현미채식을 했던 이런 분들은 웬만하면 갱년기 없이 지나가세요. 갱년기 증상 없이. 갱년기는 오지만 증상 없이 지나갑니다.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채식을 한 사람들이 하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절반 이상의 갱년기가 없이 지나갑니다. 신기하죠? 사춘기도 마찬가지예요. 채식한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사춘기를 훨씬 더 여러 가지 증상 없이 지나가요. 어떤 치유를 선택할 것인지 자신의 선택이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우리가 자연 치유는요, 내 선택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사실은 보통 이제 자연 치유를 할 때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원리를 알고 내가 직접 동참하는 겁니다. 근데 병원 치료는 그냥 아무것도 몰라요. 무슨 약인지, 그것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뭐 전혀 잘 모릅니다. 그걸 자꾸 막 따지잖아요, 의사는. 그러면은 그냥 인터넷 찾아보라고 하거나 그럼 치료 받지 말라고 그래요. 다른 병원 가라 그래요. 도대체 이 약 쓰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계속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그냥 문제가 있으니까 쓰세요, 사용하세요, 이렇게 말만 하죠.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몸을 이렇게 관리하실 때 충분히 알아야 될 게 있어요. 내 몸은 내가 관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체온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면역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혈액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호르몬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거 다 알고 계셔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런 거 모르니까 나중에 갱년기 지나서나 아니면 고기를 많이 먹어서 호르몬에 문제가 생겼다? 그럼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가서 호르몬 억제제만 맞다 보니까 간이고 신장이 더 망가지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가 있잖아요. 호르몬 억제제를 몇 년 사용하면 자궁암, 유방암, 아니면 또 간암, 신장암에 걸릴 확률이 50% 이상 높아진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도 해요, 안 해요? 해요. 네. 또 스테로이드나 아니면 항히스타민을 많이 사용하잖아요. 림프암에 걸릴 확률이 되게 높아져요. 우리가 사용하는 약물은 그 약물의 독만이 아니라 그 약물이 다른 신경계통에 문제를 일으키거나 혹은 또 그 부분을 억제하거나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는 것들이 정말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니까 자꾸 이 부분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스트레스 더 받는 거예요.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이 간암이든 당뇨든 아토피든 관절염이든 그냥 딱 거기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세요. 몸을 바꾸려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몸을 바꿔줘야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몸은 바꾸지 않으려고 하면서 자꾸 그것만 해결하려고 한다, 그럼 다시 원상태로 또 들어가요. 네. 나는 몸을 안 바꾸고 살만 뺄 거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살만 빼면 돼라고 생각하는 분, 그런 분들은 다시 살이 더 쉽게 찔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안에다가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